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과외를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두 가지.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과 동기 발전기의 출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동희야, 응, 우리 전기자 반작용은 예전에도 응, 공부했었어. 직류기에서. 그때 바로 이 그림을 이용했는데, 응,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다 보면 가운데 있는 전기자 자체의 권선에서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응, 미세하게나마 이 자속이 조금씩 조금씩 흐르다 보니까 응, 본래 이 주자속이 이렇게 쭉쭉 가야 되는데 응. 이렇게 틀어지는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 이게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건데 응, 이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던지 기억이 나? 어, 휘어짐. 휘어진다 뭐 그런 것도 공부를 했었지. 응, 그래서 결국에는 자속의 분포 자체가 응, 이동하게 되고 중선축이라고 하는 거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응, 중성축도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데 응,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응, 바로 주 자속 있잖아. 메인 응, 자속 자체가 줄어든다 그랬어. 응, 그걸 가리켜 감자라 그래. 감자. 응, 포테토의 감자가 아니라 응, 자속이 줄어든다. 감자 작용을 한다. 응, 그걸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로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편자 작용에 의한 중성축이등. 응, 편자란 건 뭐야? 자속이 한쪽으로 이렇게 휘는 걸 말하잖아. 응, 편자 작용으로 중성축이 이동하게 된다. 응, 방금 전에 오빠가 설명해 줬잖아. 이 그림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된다는 거. 응. 음, 그렇게 되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브러쉬 기억나지? 기억나. 정유자에서 나온 직류를 그 출력. 외부 회로를 빼주는 걸 얘기한대잖아. 응, 그래서 브러쉬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그랬을 거야. 응, 기억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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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동기기잖아. 응, 동기기에서도 똑같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이 생겨. 그래서 응,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빠가 응, 언급하는 건데 사실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이쪽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왜냐? 응, 우리가 이미 직류기에서 한번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응. 그래서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거야. 자, 그걸 공부해 보자. 그래. 동기기의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 응, 먼저 동기기는 크게 동기 발전기 이게 한 응, 90% 정도를 차지한다 그랬고 응, 동기 전동기 이게 한 10%를 차지한다 그랬잖아. 응, 그렇다면은 일단은 오빠가 좀 버섯같이 생겼지만은 자석의 N극을 그려줄게. 응, 이렇게 생겨 있어갖고 여기가 바로 N극이다. 응. 그러면은 자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겠어? N극에서 S극. 그치. 자,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은 대략 이쪽 어딘가에 S극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응, 자속이 N극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응,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가운데 쪽에 우리가 크로스의 전류가 이렇게 간다. 응, 즉 이 응, 아이패드 쪽으로 간다 보고 응,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자속이 각각 리액턴스와 저항이라고 보자. 응. 리액턴스 기억나지? 우리 예전에 기억나. RLC 응, 그래 그런 걸로 생각하면은 맨 왼쪽이 뭐냐? C 커패시턴스 응. 가운데 R 전, 그리고 맨 오른쪽에 L 인덕턴스.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바로 발전기야, 발전기. 응. 그렇다면은 지금 이 크로스 모양으로 전류가 흘러간다. 그러면은 자속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자석의 방향은 음, 일단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했을 음, 시계 방향. 그치. 시계 응, 방향으로 이렇게 자속이 작용한다고 볼 수 응, 있겠지.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응, 자속이 있다. 그러면은 응, 이 자속의 방향은 오빠가 화살표를 그려줄게. 이쪽으로 가고 L에서는 응, 이렇게 내려가고 응. C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가고. 모습이야. 어, 사실 이것만 우리가 그리고 응. 이해할 줄 알면은 다 끝나. 그래. 자, R에서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 알지? 시계 방향. 어, 자, 이걸 먼저 했다. 이걸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응.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만 하면 돼. 잘 음. 들어봐.
자, 이렇게 표를 그렸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은 부하 종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동기발전기 그리고 여기에는 앞으로 공부할 동기전 동기도 같이 적어줄게. 우리 전기 이론의 끝부분 가서 좀 고생했던 게 뭐야? RLC 기억나지? 그 RLC가 오랜만에 또 등장하게 돼. 그렇구나. 반갑네. 근데 여기서도 배웠잖아. 우리 방금 CRL. 맞아. 자, R 같은 경우는 위상의 뭐라 그랬지? 동이상. 그치. 동이상 또는 동상. 음. L은 L은 전류가 넣는 지상전류. 아유, 동이 꼼꼼하게 복습했구나. 응. C는 나아갈지는 써서 지금 전류가 앞이니까 진상전류. 그러게 여기 우리의 이름이 막 다 들어갔네. 동이 있고 진이 있고 웃자는 말이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잘 보자.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냐 이걸 봤을 때 먼저 저항은 CRL에서 가운데에 해당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속이 나가는데, 자, 이 화살표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리킨다 그랬지. 오른쪽으로 가리키든 왼쪽으로 가리키든 이렇게 가로 쪽으로 향하는 걸 가리켜 한자로 가로횡을 써. 그리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건 세로잖아. 세로의 경우는 한자로 직을 써. 이 두 가지만 이제 알면 거의 다 이해가 끝나. 그래. 자, R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른쪽으로 가니까 횡이지. 횡의 방향으로 간다. 즉 횡축으로 전기자 반작용을 한다 해서 이를 가리켜 횡축 반작용이라 그래. 그런데 잘 봐봐. 횡축 반작용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반작용은 횡축인 건 알았어. 그런데 잘 봐봐. 지금 가운데 쪽으로 오빠가 크로스로 그린다는 건 일로 이렇게 교류가 간다 그랬잖아. 교류와 지금 이 자속이 서로 교차되어 있지. 크로싱이 되고 있단 말이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교차를 하고 자화작용이 일어난다 해서 이를 교차 자화작용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반작용과 작용의 이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는 거 이것도 알아들자. 그래서 동상일 때는 교차 자화 작용이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했으면은 리액탄스 L 쪽을 한번 보자. L 쪽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 반작용의 화살표가 아래로 가고 있지. 그러면은 횡축이야, 직축이야? 직축. 그렇지. 그러면 직축 반작용이겠지. 다시 이걸 직축 반작용이라고 적어줘. 그렇다면은 작용 반작용이 아닌 작용만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래로 가리키고 있지 화살표가. 아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속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 자속이 떨어지는 거 앞서 오빠가 직류기에서도 얘기를 했잖아. 자속이 떨어진다. 자속이 감소한다. 그래서 감자라 그래. 그래서 지상일 때는 감자 작용을 한다. 어때? 이렇게 이 그림을 하나 보니까 금방금방 해석이 되지? 그래서 동기기 전기자 반작용의 공부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그림을 그리고 하면 금방 이해를 해서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진상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동의가 딱 보고 해석해. 진상이 여기야. CRL에서 여기. 그러면 반작용은 어떤 반작용일까? 반작용은 위로 가니까 직축 반작용이고. 오, 좋아. 자, 적을게. 직축 반작용. 감소면은 감자인데. 지금 증가하니까 이게 화살표가 올라가는 모습이지. 증자. 증자 작용. 증자 작용. 정확해. 이렇게 동기 발전기의 각 부하에 따른 전기자 반작용은 벌써 공부가 끝난 거야. 간단하지. 전동기도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면 돼. 전동기도 오빠가 간단하게 그려줄게. 그림이 좀 멋이 없어도 이해해줘 오빠가. 근데 전동기는 발전기의 반대잖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좋지.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평생 잊지 않아요. 그래. 역시나 자속이 이렇게 N에서 쭉쭉 뻗어간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로스가 가운데로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맨 위에가 CRL이 아니라 전동기에서는 L, R, C야. 자, 발전기에서는 CRL이고 전동기에서는 LRC야. 그치? 여기에서 이제 자속이 어떻게 회전을 하느냐 이것도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화살표도 역시나 중요해. 근데 화살표 방향은 똑같아. 발전기나 전동기나 모두 똑같아. 자, 먼저 동상일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동상일 때는 같을 것 같은데? 같이. 어. 그러면은 뭘까? 같으면 반작.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횡축 반작용. 그렇지. 그리고 그냥 작용은 뭐가 될까? 교차 자화 작용. 그렇지. 똑같아. 교차 자화 작용 그대로고. 자, 그리고 인덕턴스 L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인덕턴스 L일 때는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축 반작용이고 직축 반작용인 것도 똑같고 대신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증자작용. 오, 좋아. 증자작용. 그리고 커패시턴스에서는 어떻게 될까? 커패시턴스에서 동기전동기는 일단 직축으로 반작용이 되고 C 회로를 보면은 지금 내려가는 거로 돼 있나? 화살표가 내려가는 돼 있으니까 감자작용. 그렇지. 사실 이 표만 외우면은 끝나. 근데 이제 이 표를 오빠가 좀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우리가 외울 때 딱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발전기랑 전동기랑 발전기는 CRL, 전동기는 LRC잖아. 그래서 오빠는 이거 옛날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한 줄 알아? 글쎄 뭐 어떻게 연관돼? 항상 뭐든지 이렇게 연관을 지으려면 앞 글자를 따봐. CRL이잖아. C 이게 뭐야? 발전기잖아. 욕 안 했어. 그리고 LRC잖아. L 그리고 전동기잖아. 이렇게 외웠는데 오빠가 그때 주식을 샀는데 그 어떤 해당 전자의 주식이 잘 안 오르고 떨어졌어. 그래서 혼잣말처럼 욕을 한 거야. 이해하겠어? 넘어가자.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공부했으면은 같이 하나만 또 알아둘 게 있어. 뭐냐면은 바로 외부 특성 곡선인데 앞으로도 외부 특성 곡선이라는 것에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기 기기 과목에 있어서 가장 흔히 보이는 그래프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이라 하면은 막연하게 뭘까 하고 궁금해하지 말고 딱 잘라서 얘기해 줄게. 단자전압 기억나지? 기억나. V 단자전압과 부하전류 기억나지? 부하전류가 뭐야? 그치? 이들의 관계에다가 우리가 또 조류다 보니까 전력을 구할 때 VI 하고 또 뭘 구하지? 역률, 그치? 여기에 대한 관계되는 그래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외부 특성 곡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있어. 전압변동률이란 거 있잖아. 전압변동률을 미리 공부를 해두면은 이해하기가 쉬워. 그래. 전압변동률 공식은 기억이 날까 모르는데 엡실론은 VN이 뭐야? 전격전압. 그치, 전격전압이고 무부하 전압이라고 하는 V전압에서 전격전압을 뺀 것을 다시 전격전압으로 나눴다. 근데 변동률, 네이셔의 개념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 개념으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V0는 무부하 전압.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전압변동률 전기기기에서. 그래서 이런 공식 같은 거는 꼭 외워두자. 뒤에 가서 공부하기 편해져. 그리고 VN은 전격전압. 그치, 전격전압. 자, 이렇게 구했잖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을 이해하면 돼. 먼저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은 가로축이 바로 부하전류, 세로축이 단자전압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자전압의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 전격전압, 부하전류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 전격전류라고 봤을 때 RLC마다 서로 다른 관계가 있어.
자,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줄게. 그래. 먼저 알부하일 때, 즉 저항을 부하로 두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있어. 이걸 가리켜 우리가 알부하라고 하자. 알부하 같은 경우에는 무부하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더 커. 이해하겠어? 그리고 이 얘기가 뭐냐면은 위에 전압 변동률 공식 보면은 V0가 무부하 전압이라 그랬잖아. Vn이 전격 전압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 둘을 잘 봐봐. 무부하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클 때 전압 변동률은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플러스 양수. 그치. 그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두자. 그럴 경우에는 입실로는 양수가 나온다. 이걸 알아두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L부하 있잖아. L부하에 대해서 알아볼게. L부하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L부하는 역시나 비슷해. V0 무부하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크다. 그렇게 되면은 전압 변동률은 뭐가 될까? 그치, 플러스가 된다. 이걸 알 수 있지. C부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 이것만 혼자 달라. 무부하 전압보다 전격 전압이 더 높아. 이때는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가리켜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데 외부 특성 곡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이렇게 봐두는 게 중요할 거야. 이런 거 시험에 내기 너무 좋지 않아? 그러네.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봐두자. 이번에 오빠랑 공부할 거는 동기 발전기의 출력에 대한 거야. 그래. 발전기의 출력.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이론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 근데 오빠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기능사 수준이니까 깊게 공부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가 배워두면 되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야. 동이야. 이렇게 Y결선 기억나지? 두 개가 나란히 같이 있고 이렇게 선이 있어. 앞으로도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할 게 있어. 아니야. 동기발전기라는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왼쪽에 해당하는 것이 전원측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원측이라는 것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 즉 발전기 쪽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오른쪽은 부하측이라고 보면 돼. 부하라는 거, 영어로 로드, 즉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부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무부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도 실제 스위치를 안 켰거나 이런 거, 그래, 부하측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원측이 결국에는 발전기에 해당하는 거고, 부하측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자제품 쪽이라고 본다면은, 자, 여기서 문제. 동희야, 이 V라는 게 뭐야? 단자전압이라 그랬지. 전기 기기에서는 V 딱 보고 전압이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단자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자, V는 단자전압. 그렇다면은 전원측, 즉 발전기 측에 해당하는 E는 뭘까? E는 발전기니까 기전력. 단순히 기전력이라 하기보다는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를 내줄게. E와 즉 유기기전력과 V는 같은 값일까? 다른 값일 것 같아. 다른 값이다. 왜? 그냥 봤을 때는 왼쪽에 E가 있고 오른쪽에 V가 있으니까 같을 것 같지만 전기가 흘러가면서 저항도 있고. 오, 저항이라는 것을 잘 집었어. 결국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우리 집까지 오는 데는 이렇게 쭉 올 거 아니야. 송전탑도 타고 전봇대도 타고 이렇게 직렬로 오다 보면은 전선 고유에 해당하는 저항이 있겠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 우리 그때 그런 거 공부했었잖아. 고유저항하면서 경동선, 연동선. 전기선도 결국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그 저항을 통해서 직렬이면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지. 따라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전기는 좀 낮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쨌든 간에 전원측과 부하측,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은 같지 않다. 이게 정설이야.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보자. 이 회로를 보면 알겠지만은 XL이라고 하는 것, X가 뭐야? X는 리액턴스. 그렇지, 리액턴스라고 하는 게 있고, RA 저항, 또 XA 또 리액턴스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자. 그래. 먼저 RA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항. 근데 이를 전기자 저항이라고. 당연히 단위는 저항이니까 옴. 옴. 자, 그리고 XL 이거 처음 보지. 처음 봐. L이라고 해서 인덕턴스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가르쳐 누설 리액턴스라고 해. 누설이라는 게 뭘까? 누설? 음, 누전이 전기가 새는 거잖아. 음, 근데 누설이니까 음. 뭐가 새는 건가? 그냥 전기자에서 새는 그런 걸 말해. 그냥 어. 전기자에서 새는 누설 전류를 줄여서 누전이라 그래.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것도 손실이 되는 거겠지. 어. 그리고 마지막 XA 이거는 뭘까? 똑같이 전기자인데 전기자 X니까 리액턴스가 되겠다. 전기자 리액턴스. 자, 교류다 보니까 단순히 저항만 고려할 게 아니라 리액턴스도 고려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리액턴스를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합한 모습이 있어. 즉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리액턴스를 합하면은 XS가 돼. 이걸 가리켜 무엇이라 그러냐면은 동기 리액턴스라 그래. 이 용어는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오빠가 빨간색으로 한 거야. 왜 S를 쓰는지는 알겠어? 전에 계좌 쓸 때도 음. F랑 S 썼는데. 계좌를 쓸 때 F를 쓴 거는 필드 마그네틱이고 직권 발전기나 직권 전동기에서 S를 쓴 거는 그때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시리즈에서 S를 따왔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S를 딴 거는 동기가 0으로 싱크로노스란 말이야. 거기서 따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참 전기는 어려워. 그러네. 똑같은 기호에 똑같은 알파벳을 붙여도 그때 달라요, 야. 그래서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중요한 게 뭐냐? 이 동기 리액턴스라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XA 전기자 리액턴스의 합수로 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리액턴스와 저항을 합한 값이 뭐지?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 그치. 임피던스. 그렇지.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는 다시 그 개념으로 우리가 돌아오자. 그래. 자, 그래서 이걸 Z인데 역시나 벡터. 동기니까 S로 해주고 벡터 값이니까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동기 리액턴스지만 여기 저항도 있지. 뭐야? RA가 있잖아. RA 플러스 XS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자. 이걸 가리켜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라고 한다. 예전에 공부했던 거 하나씩 생각나지? 그러니까 전기 기본 이론적인 것을 미리 공부를 해두면은 뒤에 가서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가 않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동희야, 이 기호가 뭘 말하는지 기억나? 그렇지 않다. 이 기호는 근사하다야. 무엇에 근사하다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은 ZS, 즉 동기 임피던스는 결국에는 동기 리액턴스와 비슷하다. 그래. 근사하게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자 저항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아두자. 그래.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뭐냐? 전압 강화라는 거 기억나? 혹시? 전압 강화는 결국 옴의 법칙과 되게 비슷해. V는 IR 하듯이 전압 강화는 V는 교류니까 IZ와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동기 임피던스로 인한 전압 강화는 이렇게 표기를 하면 돼. V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인 ZS 마찬가지로 벡터 값의 개념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I는 그대로 I를 써주면 되는데 Z에 해당하는 게 뭐야? Z에 해당되는 거는 XS. XS? 그게 뭐지 우리말로? 동기 리액턴스. 그치, 동기 리액턴스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알다시피 리액턴스는 허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허수의 기호가 J지. JXS를 써주고 전압 강하니까 여기에다가 I를 비춰준다. 이게 바로 전압 강화에 대한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유기기전력이야. 유기기전력. E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지. E는 V와 같지 않다. 자, 그게 바로 증명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E는 무엇과 같냐면 V 전압에다가 바로 전압 강하에 해당하는 I ZS와 같다. 이것은 다시 표현하면은 V 더하기 좀 전에 우리가 했던 JXS 그리고 I와 같다. 그래서 단자 전압과 유기기전력은 같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 어려워? 아니야, 할만해. 그게 그래서 이제 요 아래쪽에 오빠가 그림을 그린 게 결국에는 그 얘기를 우리가 쭉 줄여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동기발전기 출력을 할 때 비돌극형 발전기라는 것과 돌극형 발전기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워. 그리고 이거랑은 또 잘 봐도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지금 이 회로가 이런 식으로 변한 거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세 개의 어떤 소자가 있잖아. 누설 리액턴스, 전기자 저항, 그리고 전기자 리액턴스 이 세 가지를 XS라고 하는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동기 리액턴스로 하나로 치환을 했지. 이렇게 같은 회로를 다르게 더 단순하게 그리는 걸 가리켜 보통 등가 회로라고 많이 얘기를 해. 이런 단어도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하지 말고 같은 회로를 밟는다. 등이 뭐겠어? 같은 등을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가라는 건 같은 가치를 가진 회로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심플하게 한 회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빠가 이제 간단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때 동기기 발전기에 비돌극형 발전기라는 것 그리고 돌극형 발전기라는 거 기억나? 비돌극형 발전기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원통형 발전기라 그랬을 거야. 기억나지? 원통형. 그리고 그와 달리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돌극형 발전기가 있어.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공식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한번 봐도 먼저 비돌극형 발전기 이것의 공식은 P는 XS 뭐야? 동기 리액턴스. 그리고 EV 사인 세타가 아니야. 사인 델타다. 아이고야. 어렵지. 근데 이런 공식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베타도 아니고 델타야? 델타. 그래.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델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세타, 사인 세타는 역률각이라고 기억나지? 이걸 가리켜 부하각이라고 아예 다른 개념이야. 부하각 또는 상차각이라고도 해. 그냥 알아만 둬. 이게 기사급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기능사에서는 그냥 알아만 두고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최대 출력의 델타 값은 몇이냐? 바로 90도야. 자, 왜 90도를 최대 출력이라고 할까? 그 사인 곡선에서 보면 최대값이 1이잖아. 최대값이 1이니까 최대 출력이 90도.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런 90도 같은 경우는 비돌극형 발전기에서 최대 출력값을 구하여라 하면은 90도 이런 거 낼 수 있으니까 꼭 외워둬. 그리고 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해. 그냥 이것도 그냥 이번에 한번 보고 그냥 넘겨도 돼.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돼. 증명하기에도 어려워. 그러면 비돌극형만 열심히 보면 돼? 그것도 공식은 굳이 볼 필요 없고 이 90도만 외우면 돼. 그래? 기능사 좋다. 다음에 기사도 도전해야지.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거 한번 따고 나잖아. 둘 중 하나야. 전기에서 아예 떠나거나 아니면 더 집요하게 매달려. 그럼 오빠도 이제 기술사 따겠네? 조용히 해. 서로 다 조용히 하래. 어쨌든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공식을 써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거. 자, 돌극형 발전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사인 델타와 사인 2 델타 이렇게가 있기 때문에 최대 출력이 90도가 아니야.
최대 출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60도야. 이거에 대해서는 꼭 외워두자. 그래서 원통형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 원통형 발전기의 최대 출력을 위한 부하각은 몇 도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꼭 외워두고. 자, 그리고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결국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다 이야기한 게 출력이잖아. 출력.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출력이야, 발전기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력 교류에서 전력은 똑같은 P인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전력 P는 이거 쉬운 건데. VI 코사인 센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잘 보면은 부하 측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 부하 측에 해당하는 거 P는 VI 코사인 세타. 그러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전원 측, 여기가 바로 출력 측인 거야. 아까 그거는 P는 뭐 좀 복잡하게 막 나왔잖아. 뭐 동기 리액턴스 2분의 2V분의 사인 델타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과 전력에 대한 차이 같은 것은 잘 이렇게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누누이 말했지만은 비돌극형일 때는 90도, 돌극형일 때는 60도.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 자, 그리고 여기에 동기 발전기의 출력에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 동기 리액턴스 같은 개념 이런 것을 알고 결국에는 우리가 핵심적인 거 유기기 전력은 단자 전압과 다르다, 같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두고, 그리고 외부 특성 곡선 바로 이 그래프 형태, 그리고 전압 변동률은 꼭꼭 알아두자. 그래. 마지막으로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요 표를 외우지 못하겠으면 이 그림을 해갖고 오빠가 아까 살짝 얘기한 거 있잖아. 그거 통해서 그냥 주식이 떨어졌을 때 조용히 해.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